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1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전도를 못하게 하는 51번째입니다. 51번째 전도 못하는 문화 내용들,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 거기에서 21번째 있는 교회의 사회이해 부족이다. 사회이해 부족. 그 중에서 12번째가 되겠죠? 12번째. 교회의 사회이해 부족의 12번째라 이겁니다. 교회라는 단어와 지금 사회라는 단어가 하나의 두 단어가 지금 주요한 지금 이슈로 등장한 시대. 뭐 주요하다고 안 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은 주요하다 안 해도 좋은데, 근데 교회는 이 시간에 이 교회의 사회의 부족에서 전 사회를, 전 세계 인류를 보면서 교회의 위치, 교회의 어떤 책임, 요걸 주장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은 교회의 사회의 부족이라 하는 이 내용을 많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에서 뭐냐니까,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식을 못하고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거울이고, 사회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기다리거나 기대하거나 또 여기서 뭐 어떤 답이 있다고 책임을 요청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우리가 답이 있다라고 내놔야 돼요. 그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걸 두 가지 이야기하면서 사회는 이제 답에 대해서, 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는 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회라고 하는 이 자체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교회는 답이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교회에서 제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가 사회가 어떤 사회가 가는 걸음에 답으로서 제시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에 있는 답을 갖고 사회다가 덮은 거예요. 그래서 답이 있다니까요. 그 답으로서 제시한 내용이 공산이라 하는 이 단어의 출현이라는 거예요. 단어 출현. 이거 뭐 한자니까 공산, 공산이에요. 이 말 다른 데 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 지금 오해하는 것 중에서 글은 이렇게 쓰면서, 공산을 쓰면서 이 공산을 지금 쓸 수가 있다. 이 공산을 갖고 쓸 수가 있고, 이것이 또 마치 아무 공정이 없는 무산된, 이 공산으로 지금 우리가 공정에 이미 정발해버린 어떤 이 공산을 지금 가지고, 실제로는 이 공산이라는 뜻은 이 공산을 원래 말했는데 현재 존재하는 건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이라는 말은 이게 공중으로 날아가는 상태.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를,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답으로서 제시하는 거예요. 답으로서. 날아갔는데
날아간 것을 가만 두지 않냐고. 지금 현재는 여기 남아 있는데 이것 자체를 자리에 앉히면서 인류사의 답으로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자로 답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이 답을 한번 보죠. 답. 이 한자로 답이란 말이 한글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한자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두 개를 내가 생각을 해봤어. 답이라는 것이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뜻글자가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몇몇 잘 쓰이는 문장이나 어떤 이 단어들 보면요 참 의미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답을 제가 산산하게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답이라는 게 위에 죽변이거든. 죽변 이거 대나무 죽이거든. 이 대나무가 합찬되게 돼요. 합치는 거야. 합치는 거. 이 대나무 줄기는 대나무랑 곧잖아요. 쫙쫙 곧은 거예요. 쫙쫙 곧은 거는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응? 대나무가 쫙쫙 곧어 있는데 이게 합치는 거예요. 응?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처음부터 없는 게 아니고 있었는데 쫙쫙 뻗어 있으니까 안 보인 거지. 그런데 이것이 합쳐진다. 이것 두 개가 합쳐지는 것이 답이다. 어찌 보면 질문과 답이 질문하고 이 어떤 해결이 실마리가 분명히 두 가지가 같이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었는데 두 가지가 쫙 같이 있었는데 이것이 딱 합치는 시점이 왔단 말이에요. 요거는 반드시 요거는 예를 들면 이게 뭐가 아니라 시가 들어가요. 때가 들어가요. 때. 항상 그런 게 아니고 합치는 때 요것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항상 평행해가 있는데 합치는 때가 있다네. 때가. 그 시점에서 이 공산이라는 시점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올 때와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또 공산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 시기가 지금 지나버리고 그거 자체는 이제 이미 하나의 지나간 세월 속에 묻혀져 있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지고 문제로 지금 여기에서 야기된 문제가 발전이 오래 가다가 이제는 정치 쪽으로 정치 하나의 이것 자체가 도구화되고 이름이 익혀지고 막 쓰임받고 사실 이것 자체는 잘못한 일은 없는데 이걸 가지고 정치 도구화시키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바운다리를 짓고 사람들이 이념이라 하는 이념 속에 가둬둔 거예요. 그런 세월을 가지면서 이제 정치라는 과정을 가져오다가 요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거 자체가 옳다 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서 하나의 두 세력이 정치적으로 양대 세력이 쫙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온 문제가 지금 현재 지금 앓고 있는 문제가 원자 폭탄이란 말이에요. 원자 폭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교회와 사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지금 문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21세기 현재의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지금 뭐냐면은 북한의 원자 폭탄, 북한의 핵이죠. 핵폭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령 줄여서 핵폭탄이라고 해요. 핵폭탄. 북한 핵폭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다. 이 내용에 답이 있다. 지금 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류사의 답을 이야기하고 현재 있는 가장 큰 이슈라고 하는 문제, 그게는 답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정리를 계속해 나가면서 인류사의 전체가 단순하게 북한의 핵 문제가 아니고 인류사의 전체가 안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까지 하려고 하면 연장하면 얼마든지 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답이 있고 사회는 답이 없이 가는데 교회가 안고 있는 답을 사회에다 얹는 거예요. 그 기존 있는 답이라 또 답이로 아까 지금 죽 두 가지가 쭉 있듯이 이미 답은 있는데 이거를 답으로서 바라보는 시점이 있다는 게 시점.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그 남한이 이건 남한은 한국이죠. 한국이 일본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동북아시아에 있는 우리 일본까지 쪽에서 러시아에서부터 이 소련 이제 중국 북한 이렇게 되는 이 아시아 지역 몇몇 나라는 아닌데 이 어마어마한 큰 나라들이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어떤 그 경제권이라든지 안 그러면 군사력이라는 영향권이 보통이 아니거든. 거기서 우리는 남한은 북한은 작은 나라인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작은 나라 두 나라 다 합쳐도 반도국가 자그만한데 각각 떨어져 있으면서도 전 세계 지금 나름대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에 이 답이 여기에 대한 접근을 가면은 나올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한국, 일본이 공산에 대해서 받아들인 자세가 요거는 20이라고 그랬어. 20. 이용하는 공산주의. 그 다음에 여기는 중국은 공산주의를 응용을 해가지고 공산이라는 것을 응용해서 공산이 됐대. 공산. 어떻게 발언해 말하는 표현이 뭐죠? 공산. 하여튼 이렇게 하고. 북한은 이거 맹공이라 이게 맹공. 응? 그럼 우리는, 남한은, 한국은 이게 유일하게 반공이 된 거예요. 반공이. 그래서 일본은 여기 어부지기로 어반공이지. 어부지기 반공이 된 거예요, 지금. 요 내용을 또 한편 이야기하면서 요런 내용을 뭐로 볼 거냐? 정분야. 그 다음에 여기는 북한은 어분야. 그 다음에 남한은 신분야를 보겠다. 이랬어요. 요 남한이 반공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도무지 어떤 분야를 갖고 접근을 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접근이 없어요. 그래서 요걸 써서 이 반공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유일하게 표현을 한마디, 요걸 이제 신분야로 했는데, 요 신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 이 신분야로 보느냐 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 봤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거 다시 지웁니다. 지우고 다시 쓰려고 그래요. 한글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쓰려고 그래요. 내용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목사니까 그냥 뭐 저렇게 당연히 나오는 말이다.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자기 현재 요 위치가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거는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사회가 답이 없는데, 교회가 가진 답이 있다. 사회에 던지는 답이라는 거야, 답.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시각은 사회가 받아야 될 섭리라, 섭리. 답이라, 답. 응?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시각. 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요 내용. 요 내용을 가지고 처음에 생긴 공산이라고 하는 이 공산. 응? 요 공산. 처음부터 생긴 요 공산. 요 공산이 처음에 생길 때 그 단어 자체가 주어졌을 적에 이것이 인류의 답으로서 보는 것, 그 시각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응? 그러한 시각으로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구나. 그에 대해서
역으로 해서 산업혁명을 보충하려고 하는 그 이론이 공산이라는 이론이었다. 이 이론을 산업혁명에 맞춰서 준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인류 사회가 답을 안고서 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응? 내용이 좀 어렵다 싶은 것도 어쩌고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도 너무 쉽게 말한 거고, 답을 너무 쉽게 말한 거고, 이미 답이 있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 답이 공산이라 한 데서 어떻게 보면 아연질색을 하죠. 그러나 이미 이렇게 말할 때에 알아듣는 사람 벌써 알아들어버려요. 그것이 이제 어떤 분야로 가지고 접근하느냐, 어떤 분야로 접근하고 어떻게 알았냐, 그거 사람마다 차이. 지정이신이라는 분야를 이야기할 때 딱 알아듣는 사람은 지금 지분야 이야기다, 정분야 이야기다, 어분야 이야기다, 신분야다 하는 것을 딱 가지고 딱딱딱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이제 훈련된 것 따라서 평소에 훈련된 것을 받아들이기 틀리기 때문에 내가 못 받아들이고 못 알아듣는 것은 훈련된 시각이 없다는 거지 답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미 답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늦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배운 공식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나? 이게 고등학교 때 배웠나? 물리 시간에 배웠어요. 이건 어지간하면 알아요. 실판에 요거 딱 적으면은, 저기 뭐다 하는 사람, 금방 아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금방 알아버려요, 금방. 응? 왜냐면은, 요거 내가 책에서 보고, 고등학교 때의 책에서 본 걸과 지금껏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가고 연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고등학교 때 본 책을, 요런 공식이 있다라는 거 딱 듣고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요 뭐다 하는 금방 다 알아듣는 거야. 나는 여기 될 때까지 내용은 몰라.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걸 알아들 정도면 이거를 벌써부터, 어떻게 해서 요리 되는 거다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아마 고등학교, 지금 현재 고등학교 공부한 사람들은 거의 다 알 거예요. 특히 이공계도. 그 다음에는 금방은 모르는데 설명하면은 알아버려요. 설명하면 알아. 근데 세 번째는 설명을 해도 몰라. 조금 더 가야 돼. 경험이 아직 없다는 거죠. 네 번째는 관계없는 사람이라. 아무 신경써 이거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지금까지 몰라도 살아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간단한 이 숫자 하나 만드는 것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나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것이 제가 알기는 그렇죠. 정확한 거는 뭐 또 좀 더 했지만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다 하고 우리 고등학교 때 그때 그 원자폭탄하고 막 이런 관계 나오면서 요 이론으로 인해서 원자폭탄이 만들어진다 그러더라고. 고등학생이 제가 이걸 이해를 했겠어요. 저거 그렇지 저거 하면 원자폭탄이 만들어지는구나. 내가 그걸 알아듣겠어요? 모르죠. 이렇게 공식만 요래 애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E라는 게 이제 요 사람은 금방 하는데 요 설명을 하면 E라는 게 에너지 할 때 E라면 에너지 힘, 일이란 말이에요. 일. 힘을 가지고 몇 메다 일했느냐. 여기 이제 몇 메다 동안 했느냐. 여기 일인데 힘을 가지고 힘에다 일을 곱하면은 그게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면은 이게 일이란 말이에요. 에너지. 근데 이것이 이게 M이 질량입니다. 질량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무게도 아니고 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중력을 빼고 중력을 없앤 그냥 순수한 무게에서 중력을 뺀 거예요. 여기 질량이라. 무게 빼기 중력 이라면 질량이 나오는 거예요. 무게는 중력에다 질량을 곱한 게예요. 곱한 건가 더한 건가 뭐래요. 곱한 건가. 그 다음에 요거는 C라는 이것이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
빛의 속도의 자성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빛의 속도가 뭐냐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러니까 이게 30 지구의 속도가 시속 지구의 이 빛의 속도가 30km인가 30만 km 하여튼 3으로 매일 쭉 나왔는데 2점 하여튼 쭉 나오는데 지구의 7바퀴 반이니까 4만 km니까 28 47 28 응? 4만 km 7바퀴 반이니까 28 30만 km 30만 km 1초에 30만 km를 간단 말이야. 응? 빛이 거기에다가 곱하기 자성일 뿐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얼마나 되느냐 모르겠지. 이게 M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분자라고 우리 이제 모든 물체든지 분자로 다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분자의 무게가 아무리 참 못한 것도 다 분자가 있는데 분자의 무게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게 양자와 중성자는 이런 그게 있잖아요. 양자, 중성자, 전자 이런 있는데 전자가 분해하기는 힘이 드는데 핵 속에 모든 그 원소의 안에 핵 속에 양자와 중성자가 있다니까. 양자, 중성자. 그 양자와 중성자를 분리하는데 필요한 힘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힘이라는 것은 요 질량 그 안에 있는 질량 곱하기 질량 곱하기 여기 빛의 속도의 자성이라 이런 내용이야. 원자 핵의 원리 이용의 원자 폭탄의 원리가 이래 되는 거예요. 질량이 뭐 얼마나 작고 그게 중성자면 얼마나 작고 그게 아니야말로 그 양자면 얼마나 작겠어요. 그 적은 그 질량에 이게 분해되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이만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하나의 힌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응용을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뭐 필요 없다고 하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은 그러면 이걸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분자의 이 중성자와 양자를 분리해서 그것을 에너지를 얻을 거냐? 이거는 또 어마어마한 또 기술이 필요하고 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쨌든 간에 여기 발달되고 2차 대전 때 원자 폭탄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원자 폭탄을 만드는 이론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상대성 이론. 이 상대성 이론 요즘에 이 머리 이렇게 돌리고 간 사람이 나왔어가지고 뭐 다른 또 언어를 해갖고 지금 현재 이거 자체가 굉장히 힘이 저하된 상태지만 계속해서 발전되고 여기서 뭐 어마어마한 지금 이론들이나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를 통해서 생긴 원자 폭탄 가지고 지금 북한의 핵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온 인류가 근심걱정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응? 미국이 쩔쩔매고 있잖아. 지금 북한에. 이걸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으로 받아들이 금방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뭐 설명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해도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해나마나 내용 관계없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응용을 해서 원자 폭탄을 만들어서 전세가 쩔쩔매도록 만드는 실제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현재 이렇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원자 폭탄을 만드는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해결하는 어떤 분명한 하나의 도구였죠. 전쟁 문화 2차 대전이 막 일어났는데 이 2차 대전을 어떻게 끝낼 것이냐. 이 핵은 바로 2차 대전을 정리를 해버리는데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하는 거예요. 일본으로 이거 무조건 항복을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이론 자체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문제의 전쟁의 답으로서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이 다시 또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문제를. 그러므로 사회는 답을 가진 것 같은데 답이 없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회는
어떤 문제는 경제적으로 뭐 좀 안정되고 뭐 수입이 되고 달나라 올라가면 해결되는 거고 달에다가 발사를 해갖고 안전하면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거 끝이 아닌 거라. 계속 가야 되는 이 사회는 답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거라. 그런데 교회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답을 사회에다가 얹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공식을 가지고 핵을 만들었는데 이걸 해결하는 시각을 일단은 제시를 하고 바라볼 수 있는 답 자체를 이미 있다, 이미 있는 것이 답이다 하고 교회가 내놓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답은 공산이라는 자체가 사회와 교회가 나올 때에 처음 사회라는 말이 나오게 될 때에 공산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현재 인류 사회에 나름대로 이렇게 공용으로 쓰임 받을 정도로 인정될 정도로 된 거다. 그 전에는 사회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일반화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시작을 더불어서 교회와 사회 관계에서 교회가 답이 있는, 그래서 사회라는 단어를 가진 그 어떤 뭐 참 대상을 향해서 답을 가진 것으로서 그 사회를 향해서 답을 가진 하나의 대상으로서 교회라는 위치를 지금 여기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구조 자체를 조금 이해를 하면은 이 표현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우선 공산이라는 것이 답인데 보는 시각 어떻게 볼 거냐, 러시아처럼 볼 거냐, 중국처럼 볼 거냐, 북한처럼 볼 거냐, 한국처럼 볼 거냐. 한국처럼 보는 것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라 하는 이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힘으로 정치로 하고 결국 독재 정치 돼버린 거고, 중국은 응용해가지고 원래 있었던 그 공산이라는 그 내미를 공산을 해야든지 어떡하니 해하고 지금 전혀 다르게 지금 쓰면서 나라가 유지되고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북한은 이걸 뭣도 모르고 받아버려갖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쩔쩔매고 있는 상태다. 남한은 한국은 이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현재 이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요 문제 공산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 속에서 북한이라는 과정이 딱 들어있는데 맹공이 돼버렸다만 맹공. 그 공산사에 뭣도 모르고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라. 이게 뭐 뜨거운 건지 찬 건지는 모르고 지금 안고서 지금 쩔쩔매는 상황이라. 요 개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요 개념이. 북한의 해결하는 것은 만들 적에는 전쟁의 대응 무기로서 강력한 전쟁 무기로 만들었지만은 이걸 뭣도 모르고 북한은 말이요. 아니야말로 이걸 가지고 뭘 좀 해보겠다고 만들긴 만들었는데 자기들도 처리하기 힘들고 이걸 그냥 없애려고 하니 그렇고 체제 자체는 공산체제지. 이미 오래전에 적대락하는 이 개념이 떠나있는 공산이라고 하는 그 체제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도 북한으로 하여금 원수로 하지 아니하고 적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적대적인 자세를 가지고 여전히 가지고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핵이라는 무기라 이 말이에요. 보는 시각이 제가 지금 말을 조금씩 바꾸려고 하는 이 의도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냉전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 서로 간에 원수가 되어 있던 시대에서 서로 간에 적대로 했던 냉전시대, 즉 자유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자유주의 아니면 독재, 자유주의 아니면 이런 공산주의 아니면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체제로 있던 시대가 이미 지났다는 거지. 요걸 받아들이는 시대부터 벌써부터 여기서 변질이 되어 왔고 원래적인 이 공산 자체를 지대로 쓰지 못한 채 엉뚱한 공산으로 쓰고 있으면서 꼬투리 잡고 맨 뒤에 치맛자루 붙잡고 서로 싸운다는
이것이 답인데도 불구하고 이 답은 딴 데나 놓고 엉뚱한 거 갖고 지금 서로 간에 겨루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 핵폭탄이 문제가 나온다 이거예요. 응?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다른 의미로 이제 또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공산이라는 단어가 어느 거를 대안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산업혁명이라는 산업혁명. 근데 이 산업혁명에 공산이란 말이 나올 때에 이 공산이란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쓰는 나라마다 그때 보면은 하나의 자기들이 가진 에너지, 이 에너지였잖아요, 힘. 에너지에 대한 분출해야 될 대상, 쏟아버려야 되잖아요. 나라를 정복을 했으면은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통치를 어떤 대항하는, 좀 말하면 이 통치를,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이제 이걸 안았는데 공산화 시켰다면, 공산주의를 해서 만들려고 하는 어떤 집단이 생겼다면 이 집단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따듬어거리고 이 집단이라고 하는 이 집단의 어떤 독특성,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거하고 이렇게 배제되려고 하는 상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자기들이 그럼 우리가 러시아 혁명, 볼셰비키인가? 볼셰비키 행했다. 볼셰비키 혁명을 하고 나서 백성들 하여금 안쪽으로 어떤 집단을 해서 우리가 승리한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상대, 어떤 다른 어떤 대항, 우리를 이 집단을 만들었는데 이 집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대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즉, 아직까지 공산주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을 적에, 아직 공산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세력으로 말해서 공산주의다. 아이고 저거 겁난다. 우린 자유주의다 해서 상대를 해서 이렇게 반대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을 적에 하나의 집단을 딱 완전히 장악을 했는데 이 장악한 집단에 대해서 확고하게 우리가 원수가 누구니까, 우리의 대항마가 누구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 어떤 단계를 유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 공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 이거 자체가 이제 변질되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공으로 바뀌잖아요. 여기 바뀌는 하나의 공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누군가가 대항을 하는데 그 대항체를 누구로 삼았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공산을 이런 공산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한결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게 교회란 나타나요. 교회 대항으로서 중요한 내용이 이거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요거 집단 원리에 대해서 어느 집단이든지 집단화되는 과정은요 항상 거기에 대한 상대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땅덩어리 내려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냐?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아닌 집단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북한하고 남한이 분명히 땅덩어리 같이 있어도 우리가 38선이 딱 경계가 있어갖고 저쪽은 북한이고 여기는 한국이다, 남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겨냥, 이게 바로 적국이라는 거예요. 주적이래요. 주적. 주적이란 주적. 주요한, 안 그러면 제일 먼저 우선시되는 적이란 말이에요. 사실 동족인데, 그런 거예요. 거의 저런 개념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게 뭐, 이데올로기 개념이니 막 하고 싸움을 하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느 집단이든지 그런 거 명시 안 돼가지고 나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지난번에 말했지만 사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그 사회는 뭐가 있으냐?
정관이 있어야 정관이. 범위를 정하자, 범위를. 우리의 범위. 그러면 이 공산사회라고 하는 이 공산에서 이 공산으로 바뀌어가면서 사회 자체를 좀먹고 이 공산사회를 위협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럴 때에 나오는 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부각을. 근데 요걸 잘 봐야 돼. 교회가 그럼 처음부터 그럼 이렇게 요거하고, 아까 했지만 교회가 답이 있는데, 답에 의해서 나온 것이 공산인데, 교회가 이 공산이 되면서 왜 교회가 원수가 돼야 되고, 왜 적이 돼야 되느냐, 이거지. 이제 요것이, 아까 요 부분이 바뀌어가면서 이게 정치라고 하는, 정치화 되어가요, 정치화. 정치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정치 분야가 있는 거예요. 교회, 요 인류사 속에 쫙 있는 거예요. 즉, 러시아를 겨냥하면은, 러시아는, 거기는 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로마 교회가 있고, 로마의 무슨 교회지? 동방교회. 서로마가 있고, 그다음에 로마 제도예요. 로마 제국에. 그 다음에 동방교회가 있는 거예요, 동방교회. 이 콘스탄티노플을 통해서 나오는 400년 가까이 돼가지고 300 몇 년에 천도를 해가지고 그것부터 생기는 어제 하나의 로마 제국 전체에 주교들 형식으로 나오는 그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여기서 동서로마 교회가 싸우는 과정에서 러시아에서 교회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정교회 쪽이, 동방교회 쪽이 그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러시아 정교회라고 그래요, 정교회. 이 러시아 정교회가 있는 이 정치적인 영향, 그 다음에 유럽 사회 전반적으로 걸쳐있는 프랑크 제국이라든지, 안 그러면 신성 로마 제국이라든지 하는 요 제국들의 전체가 있는 게 서로마에 있는 교황과의 알력관계, 여기에 대해서 이 구조가 유럽 사회의 구조라 구조, 정치 구조. 교회가 깊숙하게 정치하고 완전히 정치하는 리더자들을 끌었다가 내렸다가 끌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요런 알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알력이. 그 영향이 러시아에서 이게 정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이것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도 약하고 정치력 없고 실제로 정치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냥 교회에서 해라 하면 그래 하는 거 같고 정치적인 어떤 배경도 약하고 그 나라 전체를,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어떤 뒤바꾼다든지 혁명이라든지 이런 자체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패는 대로 쭉쭉 넘어가는 사례 있는데, 이 공산이 이렇게 공산으로 바뀌는 세력이 되어서 그걸 전복하려고 들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식은 중국기식으로 너무 쉬운 분이에요. 만들다 보니까 딱 나타나는 것이, 자,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교회. 사회 전체를 정치적인 세력으로 넘어왔는데 기존의 정치적인 영향이 고리가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는 러시아 정치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교회라 이건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끊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위 말하면 교회가 악편이다 하는 말을 나온단 말이야. 종교가 악편이에요, 종교가. 종교 악편.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이런 표현들이요, 알고 보면 전체가 여기에서 연관돼서 우리한테 쫙 퍼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이 내용이 영향이 줘서 쫙 퍼져서 지금 일반 사람들이 인식이 되어서 책들에 막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우리는 쉽게 쓰는 거예요. 시작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이 비단 그러면 교회에 대한 거냐, 교회에 대한 거냐,
이 공산에서 이 공산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회 저변에서, 즉 유럽 사회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은, 또 중국도 봐도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중국, 뭐 러시아, 그 다음에 저쪽에 프랑크 제국, 프랑스 하는 이런 제국,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프랑스 가니까 별거 아닌 것지만요,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프랑스 제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이란, 요런 나라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영국과 이어버리면, 영국이 하나, 둘, 셋, 다섯 가지 정도 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 판도를, 유럽 쪽, 이쪽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프랑스에 나폴레옹이 나타나기 전인가, 이제 내가 정확한 연대는 잘 모르지만, 루이 16세래요, 루이 16세. 요거는 분명해요. 응?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립니다. 민주혁명에 가고 민주주의의 효시라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그 시점이 이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가는 그것이 어쩌면 민주주의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고 하지만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루이 16세가 왕이에요, 왕. 응? 즉, 왕이라는 사람도 그 당시에는 왕이 말하면은 짐이 곧 국가다 하는 사람이 루이 16세거든. 짐이 곧 국가다. 왕의 말이 굉장히 엄중하고, 그 말 자체에서 국민들이 그냥 죽고 말고 생사가 달려있고, 그 모든 어떤 문화라든지 뭐든 다 달려있는데, 왕이 백성들이 일으킨 혁명에 의해서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갔다. 이것이요, 상징적이래요, 상징적. 다시 말하면, 일반 민중들의 힘으로서 정치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도 물리칠 수 있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당신 왕이 돼야 돼. 왕이 되면 그렇게 하는데, 항상 왕에 대한 견제를 교회만 해왔는데, 일반 민중들이 루이 16세를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그걸 보면서 이게 파급이 쫙 되잖아요. 응? 파급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보고 이 왕이, 이런 큰 나라의 왕이 민중들에서 죽는구나. 그러면은 아까 말했지만 이 공산이 넘어가면서 어쨌든 이 혁명들이 막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식이 개인의, 소위 말하면 지금까지는 왕이면 왕에 의해서 의존해갖고 아냐물로 자기들의 어떤 모든 생산 문제, 생산이라든지 모든 것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서 명령을 받고 지휘를 받고 하던 일들이 이제는 농민이면 농민, 안 그러면 어떤 몇몇 어떤 주권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래가 안 된다 하고 들고 이러면은 그게 다 하나의 힘이 되어지고 그런 사회로 인식이 되어진다. 사회 전체가. 이 나라, 온 인류 자체가, 아이디어,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바뀌는 중에 러시아가, 혁명에서 넘어가지. 중국이 아니야말로 삼민주의,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삼민주의. 여기서 국민당에서 넘어가죠. 이 분위기가 전부 다가 개인의 민중이 지금까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왕이라는 이 제도 밑에 있는 이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 속에서 왕은 사실은 없애고 나니까 자기들의 백성이잖아. 자기 나라잖아, 결국에는. 그런데 요 방향을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단위에 대한 이 방향을 오닥사는 데에 왕을 주겠다. 알고 보니까 우리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 힘을 다른 데 돌려야 되는데 그 힘을 찾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응? 교회는 가다 보면 그 당시 같으면 로마 교황은 바티칸으로 가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 나라마다 있는 신교, 개신교 그거는 어떤 주권자가 타겟트가 없는 거예요. 타겟트가 누굴 향해서 타겟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 교황 같으면 반대 세력에 있어, 야, 너희들 우리한테 왜 그래? 하고, 이런 어떤 힘으로 뭔가 저항이 나오는데, 개신교는 타겟트가 없어요. 그게 쉽게 말을 해버린 거야. 교회. 기독교, 종교. 뭔가 교황도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부터 생기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는 화살이 아니니까, 내 거 아닌 것 같다고 그냥 넘어가 버리지. 개신교는 넘어가니까 타겟트가 없지. 쉽게 쓰는 말이 교회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회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이 왜 이래 퍼져갔느냐. 하나의 일반 어떤 내용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마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쓰는 간단한 말, 교회와 사회라는 말이 어디서 연유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나와졌느냐. 알고 보면 이 공산이라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산업혁명이 연결되어지는 답으로서 나오는 공산이라는 말 속에 사회라는 말이 쭉 나오면서 이 사회가 정치화되어지는 과정에서 반대 세력으로 몰린 것이 교회다. 물론 교회가 전체를 다 어울릴 만한 어떤 능력 자체, 교회가 답이 있으면 불구하고 그 답을 가지고 이렇게 재현할 만한, 어떤 의거할 만한, 관리할 만한 그런 어떤 체계 자체가 없은 사회도, 물론 그런 시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까 그랬죠. 말이죠. 때라 때. 시기, 답을 제시할 때, 그 때가 쭉쭉쭉 흘러나오면서 공산이라는 세상에서 지금 전 세계 중에서 유일하게 공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북한, 또 공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남한, 이 대치되어 있고, 이 공산을 지금 잘 하려고 하고 있는 러시아, 또 이용한 러시아, 이 공산을 잘 응용한 중국, 요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 국가가, 인류가 아직까지 여전히 공산에 대한 이 개념을요, 인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시점에 대한민국에 있는 언어로서, 한글로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록 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지만요, 이 시대에 이것이 선포되어야 될 때가 있어서 선포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사람은 이 지금 뭘 지금 우리가 준비해내고는 알아들을 거고, 이걸 또 모르고 지나간 사람들은 나중에는 한참 지나고 난 뒤 어부지로로 또 참 받아들일 때 있죠. 요거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남한이, 한국이 아까 전에 하나님의 섭리락하는 시각으로 이 문제 전체를 바라봐야 될 유일한, 어찌 보면은 우리 민족이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서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표현이 한글로 처음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민족, 한국 사람들, 이 한글로 듣는 사람들은 이거를 들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전 세계에서 이런 말을 들어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져서 한글로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지금 현재 이런 때가 되어서 선포되는 아주 중요한 때에 이게 한글로 지금 선포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사명감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이 거룩한 선포가 이 시대, 이때에 맞춰서 허락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한민족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